안녕하세요. 교환 면접 심사 내용을 이번 시간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4강이고요.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이 대한민국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법이라는 건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국민들이 정해둔 약속을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법이 없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질서가 무너집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게 되면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리는 당연히 지킬 수 있고 타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의 종류인데요. 이제 법의 종류는 이제 헌법부터 하겠습니다. 헌법은 그 국가 통치 체제에서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 따위를 규정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헌법이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말 그대로 이제 범죄,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유무와 그리고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법을 이제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민법은 보통 이제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이렇게 개인의 일상생활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법이죠.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때 이제 이 민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근로, 이제 일하는 거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죠. 장애인의 이제 사회 참여,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해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법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의 법 집행기관이 있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입니다. 먼저 이제 검찰이 있죠. 경찰 같은 경우는 뭐 질서 유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범죄 예방도 하고.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다고 이제 의심되는 사람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경찰은 이제 질서 유지,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다고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송과 재판의 종류를 볼 건데요. 이제 소송이라는 건 이제 분쟁,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이 행위를 이제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일반 개인들 간의 다툼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우리 아까 봤었죠. 이런 범죄, 그러니까 나쁜 일로 인정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또 다른 이제 재판들은 행정재판이 있는데 행정재판은 이제 행정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가사재판은 가사 사건, 그러니까 집안에 생긴 일들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은 이제 군인들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런 재판들을 이제 군사재판에서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외국인의 법적 권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제법, 국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과 외국인은 인간이죠.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한국에서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사례가 됩니다, 사례.
자,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의무가 있는데요. 이 법적 의무가 있죠.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외국인의 의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먼저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출입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출입국은 이제 다른 나라 뭐 출국하고 입국하는 그런 관련된 일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출입국 관리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에 관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규정한 법을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이제 나간다는 말이죠. 네. 이제 불법 입국했거나 아니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고향으로, 고향 나라로 아니면 다른 나라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강제 퇴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등록하는 대상과 누가 하는지 그리고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이 누가 하는지는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살게 되는 이런 외국인들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국적법이 있는데 이제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법률이 이제 국적법입니다. 네, 그리고 영주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이런 권리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이토록 부여하는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족과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들. 자, 결혼할 수 있는 나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을 우리가 혼인신고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게 되는데 한국 국민의 등록 기준지, 뭐 성명, 뭐 본적, 그리고 성별, 출생년월일, 생일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모든 개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출생은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개월 이내에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도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혼인, 결혼도 신고를 하지만 태어나는 것도 신고를 합니다. 그 사망 같은 경우 이제 죽었을 때도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상속 같은 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과 비슷하게 신분증입니다. 네, 주민등록 원본을 모두 완전하게 복사한 증명 서류를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합니다. 서류죠, 서류. 네, 등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네, 주민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등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재산과 관련된 법이죠. 네, 먼저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는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죠. 차용증도 계약서에 해당이 됩니다. 차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돈과 관련된 거죠.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이제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사인, 그리고 빌린 돈의 액수, 이자, 갚을 날짜까지 이렇게 돈을 이제 빌려줬을 때 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차용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도 이제 이 부동산도 재산이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뭐 이런 현황 등이 다 써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장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 내용을 복사한 문서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제 보통 2년이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건도 있지만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하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여기 또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주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전입신고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외국인들도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우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확정일자는 이제 이사를 한 날을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우리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법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법의 종류와 준법 정신,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 재판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어떤 종류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재판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었죠. 네, 그리고 가족 관련된 법들, 재산 관련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뒤에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